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좋다가 많았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미국 시장은 약세였고 국내 시장도 매우 등락이 심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일부 자산 가격이 높다는 발언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연준의 발언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선언문, 그거 단어 이렇게 비교를 또 했죠. 했는데 지난번하고 바뀐 부분은 상당한 위험이 그냥 위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였죠. 네.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게 나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으로 뻗었다가 자본시장의 일부 자산의 가격이 지금 높다, 고평가돼 있다, 거품이 껴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네. 그러면은 어디에 자산에 거품이 껴있는지 봐야 되는데, 어제 반도체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뭐 인텔도 빠졌고요, 애플도 빠졌고요, 그리고 퀄컴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다 빠졌고, 반도체 장비 또 빠졌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졌고, 웨스턴 디지털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만 빠지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이틀째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이 얘기한 그 자산 가격의 거품, 그 자산이 반도체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연준의 의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렸죠. 기술주들이 금리에 약한데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는 보통 빠지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내렸는데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품이라는 거는 반도체 쪽일 가능성이 아무 좀 있겠죠. 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을 또 얘기를 해보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3161포인트까지 내려갔죠. 네. 한순간에 그만큼 내려갔다가 갑자기 선물 매수로 방향을 또 전환을 했는데 10시 직전에 전환을 해서 5천억 정도까지 매수로 갔죠. 그래서 또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40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좋았는데 11시 반부터 다시 매도를 천천히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바이든의 연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이든의 연설에서 어떤 특이점 그런 건 없었는데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그 이후부터 선물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5천억에서 2천억 정도로 줄였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3시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매수하던 걸 전부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그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공급 쪽에서 그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일시적이라면 내려가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제 제가 2.39를 넘었다고 했는데 오늘 2.41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는요, 주가가 오릅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올랐어요. 작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다가 횡보를 하는 시점 8월 정도였죠. 그때 주가가 횡보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횡보를 했었거든요. 보통 이걸 따라가는데 이번에 4월 달에 횡보를 약간 하다가 지금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틀 연속. 돌파를 하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0.9%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네. 금리도 안 오르다가 마감 직전에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106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이다가 마감 전에 아마 1109원으로 오르고 뭐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오늘 중국 시장도 또 오후에는 또 올랐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은 빠질 분위기가 아닌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 업종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4천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화학에서는 6천억 이상 매수를 했죠. 네. 그리고 자동차가 시가총액 상위죠. 그리고 서비스 쪽이 시가총액 상위고 제약이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요 4개 업종에 대해서 집중 매도를 했다. 그러면 공매도죠. 공매도. 네. 공매도가 지난번에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행을 못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미리 그때 외국인이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예, 이번에 좀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안타까운 시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웨이는 매수하다 매도를 했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섹터를 매도하고 화학 업종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회사의 그 컨퍼런스 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물론 뭐 한쪽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최고치를 경신을 했으니까요. 네. 이쪽은 뭐 한 40% 이상 높아졌고, 삼성전자는.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LG화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새로운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거의 안 나왔는데 리튬 황 배터리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이 1.5배 정도 높고 그리고 가볍고 이걸 가지고 그 이미 드론에서 13시간 동안 드론을 띄우는 실험을 이미 작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동차용으로 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죠.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또 얘기를 했어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 사이에 상용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화학의 이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아주 좋은 뉴스죠.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은 화학 쪽에서만 6천억 넘게 매수를 한 거고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은 반도체가 제일 부진하게 나왔어요. 텍사스에서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손실이 약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에서는 실적이 약간 부진한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향후에 지금 D램 가격이 2주째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D램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반도체가 좋다라고만 했습니다. 예. 그 이상의 얘기를 안 했어요.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투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어제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투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내년에 집행될 투자분까지 끌어다가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까지만 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대만의 UMC라는 그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360억 달러를 3년 동안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 빠졌어요. 5%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D램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투자 뉴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라는 거죠.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까지 했는데 그래서 반도체 쪽에 조금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업종 회사 중에 하나가 오늘 장중에 17%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빠지면 다른 회사에 영향을 주겠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000억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에요. 고평가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죠. 이 회사가 40%인데 물론 특허 소송 때문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요거 말고 다른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계측 장비 그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영업이익이 180억인데 지금 시총이 1조입니다. 네. 근데 오늘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자 현미경의 그 개발의 그 인력들의 급여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아가지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는데 그걸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종 주식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일단 뭐 그 미국 시장에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졌다.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정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영향을 또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침에 시장은 급락하다가 10시를 기점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바이든의 의회 연설은 어제 예정한 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특정한 악재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 중국이 그 점을 또 부각을 시켰던데요.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바이든의 연설 중에서 중국과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충돌을 피하고 경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충돌을 피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왜냐면 트럼프는 충돌했지 않습니까? 관세를 부과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물론 관세를 부과를 계속 하겠지만 충돌 같은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자유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미국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거기에 일단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1조 8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또 얘기를 하고 그 부유층에 대한 과세 재원을 조달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미국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네. 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끌어내릴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무역대표부에서는 네, 유럽과 철광과 알루미늄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거를 관세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게다가 관세를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부분으로 지금 그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바이든은 또 동맹의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관련된 우려, 그거가 조금 약화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시장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공매도 여파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장이 5월 달에 계속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그 매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만 매도가 집중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공매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신 쪽에서 매도를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 거래소에서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했는데 투신에서 코스닥을 거의 일직선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데요. 일직선이에요. 코스닥에서. 네.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매도를 그 기관 쪽에서 하게 되면 거의 뭐 매수했던 단가 이하로 가격이 내려와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불문으로 매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일이 또 이달 말일이니까 말일날 매매가 조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조금 있긴 한데 공매도로 인한 매도는 아마 뭐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매도가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오르던 시장이 갑자기 하락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증권사에서 3,3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과 함께 오늘 연준의 발언이 끝나면 6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5월부터 6월 달에 회의까지는 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변화가 없었으니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 6월 달에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연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연준이 취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의심을 안 해야 됩니다. 네. 의심을 안 해야 되고요. 오늘 짚어야 될 거는 일단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공급의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저효과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그거의 그 반사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지표가 엄청나게 많이 높게 나오는 걸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저효과가 끝나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지금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미국에 어제 도매 재고 지표가 있는데 도매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재고 그 관리가 실패했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재고를 관리를 잘못하면 그 CEO가 잘립니다. 아주 중요한데 지금 재고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요.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수입의 효과가 1분기에 거의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2분기에는 지표가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횡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약간 우려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소비가 한번 지출되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갑자기 그 소비 절벽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떨어지는 그런 그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밤에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또 봐야 되겠지만 연준의 발언으로 본다 그러면 기저효과 이후에 이 나오는 지표들 그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아니면 경제 지표를 보면 전년 동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이맘때에 이 영향이 그 실적이 어땠는지 그때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은 3월 달에 급락했잖아요. 3월 중순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그럼 1분기까지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전년 동기랑. 근데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높게 나오죠. 네.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를 봐야 되거든요. 2분기부터는 전분기 대비 늘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얼마나 감소하느냐, 급격하게 감소하느냐, 조금 감소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뭐 올랐다, 그런데 주가가 왜 빠지지? 이런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수가 3,300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네. 일단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고점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높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이유를 지금 계속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정체를 하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4%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예. 빠지고 있는데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죠. 예. 삼성전자의 투자 뉴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다른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고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효과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과도하게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들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오늘은 또 유통이 갑자기 올랐어요. 네. 음식료 쪽에 그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높게 나와가지고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유통이 올랐습니다. 이 오른 종목들을 잘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교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반도체가 지금 빠지는 걸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전기전자나 전기차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도 올해 110만 대 정도가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회사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뉴스로 계속 나왔으니까 한번 나온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나면 그게 해소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3분기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올라간다. 지금 2분기지 않습니까? 4월 말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2주 연속 D램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다면 갑자기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는 투자 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4월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악재도 많이 소멸되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일장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